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맨들. 자, 어제는 예상보다 좋았던 증시, 그런데 오늘은 또 예상보다 나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팡질팡 하다가 추석 끝나고 그동안의 FOMC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방향성을 잡아주겠죠. 제발 위쪽이길 바라며 오늘의 주식 관련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오늘은 미중 분쟁 관련 이야기가 조금 많이 나왔네요. 미국이 중국 견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오늘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통과됐나 봤더니 바로 생물보안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중국 공급망을 대체할 업체를 찾아야 되고 우리나라 CDMO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압도적으로 또 통과가 됐다고 하네요. 찬성이 300표, 반대가 80표로 압도적으로 통과했으며 이 다음 절차는 당연히 하원에서 상원으로 넘어가 상원에서 통과하게 되면은 법으로 제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압도적으로 통과하는 걸 봤을 때 아마도 법제화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다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오늘 하원에서는 DJI 드론, 중국 드론이죠. 중국 드론 사용 금지 법안도 처리가 되면서 오늘 드론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드론 관련 이야기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드론 테마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미국 하원에서 세계 최대 드론 업체인 DJI 제품을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상원이 나와 있게 확정은 아니지만 정말 오랫동안 하락한 드론 관련주가 이 소식에 엄청난 상한가 랠리를 보여줬다고 하네요. 다만 부정적인 시각을 보자면 미국 대선이 코앞이다 보니까 중국 관련 법안이 연내에 법제화될 수 있겠냐 이러한 얘기도 있어서 잠시간의 기대감만 나오다가 쭉 미끄러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비트코인이 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완전 고무줄이 따로가 없네요. 이달 들어서 6만 달러 선이 무너졌던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인은 전일 대비 6%가량 상승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증시와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 움직임이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 트럼프 지지율이 좀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관련 이야기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마 합법화 찬성.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제 토론까지 당장 코앞인데요. 이 와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마에 찬성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1세 이상 성인이 기분 전환을 목적으로 대마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찬성한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자, 참고로 트럼프는 마약 밀거래자를 최고 사형에 쳐야 된다 이러한 발언을 하며 마약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대마까지는 좀 열어주는 모습을 나타내며 젊은 층의 표심을 의식하는 행보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소식에 이제 대마 관련주가 물론 해리스 관련주라고 볼 수 있지만 트럼프가 혹시나 되더라도 뭐 나쁘진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오늘 대마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아이폰 16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출고가는 동결이 되었다고 하고요. 사전 주문은 13일, 정식 판매는 20일 시작이라고 합니다. 금액은 아이폰 16 프로가 155만원, 아이폰 16 프로 맥스는 190만원부터라고 하고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 봤을 때 야, 이거 몇 년 안에는 200만원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자, 다만 아이폰 관련주는 당연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AI 신기능 애플 인텔리전스 이것은 4달 이후 시험 버전으로 선보인다는 점에서 실망감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아이폰 관련주가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입니다. 스마트폰 관련 이야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가 트리플 폴드폰 메이트 XT를 출시한다고 밝혔었죠. 왼쪽에 보이는 요건데 신기하긴 합니다. 이렇게 Z자로 접히는 폰이라니. 그리고 이거를 다 피게 되면 태블릿 PC랑 비슷하게 큰 모습까지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끈 걸까요? 24시간 만에 선주문이 무려 200만 건을 돌파했고요. 현재는 30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박을 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주문이 이렇게 몰려든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는데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확실하게 극복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녹화 시간 기준 조금 뒤에 이제 확실하게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제품이 나올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최근 증시가 갈팡질팡하는 와중에 엔비디아는 매수기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이름만 들어도 쟁쟁하죠. 여기에서 엔비디아 매도가 과하다며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물론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매출 상승률이 200%대에서 100%대까지 둔화되면서 이제 슬슬 피크 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많은 기업들과 세계 각국 정부들이 AI 구축에 나서고 있고 전망이 매우 밝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도 목표가를 상향하고 탑픽으로 제시하면서 어제 엔비디아는 3%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어서 AI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계속 보도록 할게요. AI에 대한 거품론과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한데요. 하지만 AI 산업의 전망은 여전히 밝다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국내 투자 컨퍼런스인 코리아 인베스트 위크에서 관련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부사장은 AI 거품론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결국 AI가 발전하며 관련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또한 퀄컴 부사장도 AI로 볼 수 있는 제품이 많지 않은 탓에 회의론이 지금은 나타나고 있지만 곧 모두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AI 산업에는 겨울이 없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거 최근 들어 많이 하락했으니까 조금이라도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각에서는 전 고점까지는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서 한 10% 20%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그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친구들도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전력 설비 관련주 오늘 또 괜찮은 모습을 나타내는데 관련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력 배전 시장도 2021년 685조 원에서 2030년 1143조 원까지 2배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LS 일렉트릭과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영진들도 해당 컨퍼런스에 참석해 AI 발전으로 전력량이 계속 늘어나며 슈퍼사이클이 여전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또한 AI 데이터 서버는 일반 서버보다 최대 30배 이상의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100여 개인 AI용 데이터 센터는 30년까지 무려 400개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최근 들어 많이 하락한 전력 설비 관련주도 관심 있게 보라는 의미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영향인지 오늘 전력 전선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연속성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이 하락하면서 차트가 다 깨진 건 사실이니까요. 다음입니다. 자율주행 관련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 협업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곧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에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소식이 나왔나 봤더니 엔비디아는 볼보 전기차 모델에 엔비디아 드라이브 올인 SoC를 공급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출시되는 볼보 차량에는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통합된 드라이브 토르 컴퓨터 이거를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드라이브 토르를 쓰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ADAS, 그 다음에 자율주행 기능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고 앞으로 말 그대로 자동차가 전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장도 엔비디아가 차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음 달 10월 10일이죠. 그때 로보택시 공개라는 이벤트가 있는 자율주행 테마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의료 AI 관련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루닛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최근 뷰노에게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루니스코프 관련 첫 빅파마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스위스 빅파마 로슈 진단과 AI 분석 알고리즘을 협력한다라는 단독 기사가 어제 저녁에 나오면서 오늘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의료 AI는 당연히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사람이 놓칠 수 있는 것도 AI가 잡아준다고 하니 평균 연령 아니죠. 평균 수명이죠. 평균 수명이 10살은 더 올라가는 기술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룬이 16% 넘는 급등을 나타냈어요. 또한 다른 친구들 뷰노와 JLK, 뷰노는 이제 최근 들어 차트가 괜찮죠. 다시 또 올라갈 힘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JLK도 오늘 오랜만에 9%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52주 신고가 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가 뜨겁습니다. 한국콜마가 52주 신고가를 써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신한투자증권의 목표가 10만 7천 원짜리 상향 리포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선크림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한국콜마가 수출 수요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매우 큰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국콜마 5% 넘게 상승하며
52주 신고가 달성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왜 오르는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성장, 특히 영업이익이 거의 2배 올라가고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5배나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다음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미용에 대한 사람들의 욕심은 멈추지 않나 봅니다. 화장품에 이어 미용기기 관련주인 클래시스도 또다시 52주 신고가 써냅니다. 자, 클래시스는 그 유명한 리프팅 장비인 슈링크를 보유한 기업이죠. 그리고 이 기업의 가장 사기적인 부분은 기계만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계를 쓸수록 소모품이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매출 비율을 봐도 클래시스 기계가 41%인데 소모품은 50%가 넘는다고 하니까 정말 땅 짚고 돈 벌기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딱 어울리는 기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왼쪽에 보다시피 주봉입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 떨어질 때 사라라는 말이 진짜 어울리는 기업이죠. 그리고 실적을 봐도 이 친구도 미쳤습니다. 매년 성장을 하고 성장을 못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러한 기업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52주 신고가 낼 때는 또 사기가 좀 어렵지만 꼭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떨어지는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이평선을 보자면은 20주 선이라든지 60주 선 그때가 닿을 때쯤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해보면은 결국은 우리를 웃게 만드는 기업이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의 공부 정말 간단하게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좀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공부할 맛도 안 나는 건 사실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때 분명 기회가 올 겁니다. 예로부터 코로나가 터지든 아니면 급락장이 나타나든 경기 침체가 오든 그 다음에 새로운 부자가 탄생했던 거 알고 계시죠? 그 주인공이 기르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